네,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유황입니다. 오늘은 회생 파산에서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면책 채권은 이제 정책적 이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회생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면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끝까지 변제해야만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는 면책 기각 사유라든지 면책 불허가 사유라든지 이런 것과는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다릅니다. 먼저 회생의 경우를 보게 되면 말이죠. 회생은 625조, 채권자 회생법 625조에 규정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그 채권자를 빠뜨렸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면책이 안 되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583조 제1항 2호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채무자 회생법 583조 제1항 2호 조세 청구권이란 뭐냐면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가 되겠어요. 그럼 기한이 도래한 조세는 면책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회생에 있어서 기한이 도래한 조세 채권은 최우선 변제 채권입니다. 무조건 그것부터 변제하고 그다음 일반 채권자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정할 필요가 없죠. 그건 이미 변제됐다고 봐야죠. 회생 절차가 진행됐다면. 그래서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면책 결정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비면제 채권이기 때문에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 조세의 경우에는 그 비면책 채권에 해당돼서 끝까지 변제해야 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세 번째 벌금 과료, 네 번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제 형법상 범죄가 성립한 경우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민법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의관념에서 당연한 거죠. 고의로 불법 행위를 가했는데 그걸 탕감시켜버리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면책되지 않는다. 그 다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이건 이제 고의로 가하지 않았지만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건을 보면 채무자가 중과실이 있을 것, 두 번째로 생명 또는 신체 침해가 있을 것. 그러니까 무엇은 빠지겠습니까? 재산 침해는 중과실로 인하더라도 면책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 퇴직금, 재보상금, 이건 비면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근로자 임치금, 신원보증금, 그 다음에 부양채무, 양육자로서 부양채무, 이런 것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파산은 이제 56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조세입니다. 파산은 뭐 기한이 도래한 조세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모든 조세. 그 다음 두 번째 벌금 과료 비슷합니다. 세 번째 고의로 가는 불법행위, 그 다음 네 번째 중과실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침해, 다섯 번째 임금 퇴직금 재보상금, 여섯 번째 임치금 신원보증금, 그 다음에 부양채무, 다 같습니다. 다 같은데 다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뭐가 다르냐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 청구가 있으면 안 떼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 파산의 경우에는 회생보다도 훨씬 더 제한을 가했습니다. 제한적으로만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따로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회생과 파산 비면책 사유 차이점에 대해서 보게 되면 회생이나 파산 모두 비면책 사유를 8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채권자 누락의 경우 방금 말씀드렸듯이 차이점이 있는데 회생의 경우에는 누락된 채권자의 경우에 채무자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지 후에 재신청하거나 어쩔 수 없이 변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 누락은 인가 결정 전까지는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생 인가 결정 전까지 주의해서 누락이 발견되면 최소한 이때까지는 보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산의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비면책으로 해서 그 책임을 묻는다고 그랬죠. 근데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 악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법에서 보통 악의라 그러면은 뭐 선하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악의라 그러면은 알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의, 알고도, 이렇게 되겠어요. 채무자가 악의로, 즉 알고도 누락시킨 경우에만 비면책됩니다.
따라서 모르고 누락시켰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이거 회생하고 다릅니다. 나중에 뭘로 다투냐? 면책 확인의 소 또는 청구 이의의 소를 통해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뭐 면책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제 그 파산의 경우에 제9호 9번째 사유가 삭제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제외됐고 이제는 회생 파산 모두 면책된 채권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면책 채권은 그럼 어떻게 처리되냐면은 회생의 경우, 파산의 경우가 좀 다른데요. 회생의 경우에는 임금 등 비면책 채권이라고 그랬죠. 이 경우도 채권자 목록이 일단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변제 계획안에 의해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럼 또 비면책 는 무슨 말이냐? 다 변제가 안 되죠. 그럼 남은 채권 있죠. 한 20-30% 정도 변제하겠죠. 그럼 남은 채권도 이제 비면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끝까지 회생치가 끝난 다음에도 이것은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파산의 경우에는 아예 채권자 목록에 기재도 안 됩니다. 비면책 채권의 경우.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황보험사였습니다.